안녕하세요. 10월 30일 어쩌다 방콕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인데요. 일본 내 불법 취업 관련해서 태국 대사관의 경고가 있었고요. 또 한국인 납치 주장 관련해서 태국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 그리고 캄보디아 국경 재개 관련 총리 발표 소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 허브 흡입기, 리콜 소식, 긴급 헌혈 요청, 실종 아동 구조 소식, 그리고 파타야 행사와 날씨 정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일본 관련이네요. 태국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에게 불법 취업 관련해서 경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많은 태국 분들이 관광객으로 일본에 들어가셨다가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최근에 일본 내 법규가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취업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세질 예정입니다. 최대 1년 징역이나 우리 돈으로 한 50만 바트 상당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50만 바트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불법 체류 중인 분들에게도 합법적인 신분 전환을 좀 고려해보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 적발되면 대사관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자리 알아보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도 조심하라고 당부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태국에서 한국인 11명이 납치돼서 미얀마 콜센터 조직에 넘겨졌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 네. 태국 인행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관련자들 이름이랑 태국 출입국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보니까 대부분은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일부는 비자 기간을 넘겨서 체류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기 혐의 같은 걸로 체포되거나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납치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특히 이름이 언급된 인원 중에 한 4~5명은 아예 태국 방문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기록이 없다? 그럼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캄보디아 국경 관련 소식인데요. 11월 1일에 국경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경 재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 그럼 당분간은 안 열리는 거군요. 네, 캄보디아 측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중화기 철수나 지뢰 제거, 그리고 국경 지역의 사기 네트워크 단속에 협조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역 재개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네, 최근 양국 간 교역 수치도 보면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니까요.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홍타이 허브 흡입기. 이거 많이들 쓰시던데 일부 제품이 리콜된다고요? 네, 그 코로 흡입하는 허브 제품이죠. 작년 말에 생산된 특정 배치, 그러니까 로트 번호 332번이 찍힌 제품에서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332번 노트요? 그럼 그 번호가 찍힌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로트 번호 제품만 리콜 대상이고요. 지금 회사 측에서는 식약청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호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파타야 방콕병원에서 긴급 헌혈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네, 오토바이 사고를 좀 심하게 당하신 모양이에요. 서양인 남성 마이클 몹슬리 씨라는 분인데 수술 때문에 A형 RH- 또는 O형 RH- 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RH- 혈액형이군요. 구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은 촌부리씨 적십자 헌혈센터를 통해서 기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꼭 필요한 분께 혈액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반면에 또 좋은 소식도 있네요. 박라몽에서 실종됐던 아이가 무사히 발견됐다면서요. 네, 정말 다행이죠. 12살 된 자폐 아동이었는데요. 새벽 3시쯤에 아이가 집에서 없어졌다고 어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새벽이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색에 나섰고 다행히 지역 주민분들 도움으로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친 곳 없이 어제 무사히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연말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파타야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파타야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시리나킷 왕비 서거에 대한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행사들 있죠? 새해맞이 행사나 불꽃놀이, 국제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러이크라통 축제 같은 것들이요. 정상적으로 열리되 아마 행사 중에 국가적인 슬픈을 잠시 기리는 시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최고 기온 31도, 최저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구름이 많고 때때로 소나기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체감 온도는 36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